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승 국가는 메시의 나라인 아르헨티나였습니다. 결국 메시는 월드컵 우승이라는 커리어도 축구 인생에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호날두는 여국의 한 스포츠 매체가 선정한 카타르 월드컵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선수 11명 중 한 명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강인에게 세레모니를 했던 발베르데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메시와 호날두를 비교해서 말하기는 미안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살아있는 레전드 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되고는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비호감이지만 축구 선수인 호날두를 바라봤을 때는 조금 안쓰럽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월드컵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다시 다음 월드컵을 준비해야 하고 지금까지의 모습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때가 됐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나폴리로 복귀하기 위해서 한국을 떠났고 이강인 선수 역시 팀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요르카 동료들은 이강인의 복귀를 격하게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지나가면 등을 두드리는 일명 인디언밥을 했죠. 이강인 선수는 마요르카에서 아주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23 시즌에서 14경기에 출전해 2골 3도움을 올리며 팀에게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강인의 복귀 후 첫 경기는 21일 원정으로 치르는 레알우니온과의 경기입니다. 이강인은 월드컵에서 조규성에게 공을 띄워줘서 헤딩골을 돕기도 했죠. 이강인 선수가 투입되자 그 경기 분위기가 바뀌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강인 선수도 이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뉴캐슬에서 관심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16강에 진출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기분 좋게 축구를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월드컵이 끝나고 관심을 받는 선수들이 있고 국민들이 기분이 좋은 반면에 우리와는 다른 상황에 처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축구를 못합니다. 더 안쓰러운 것은 축구의 열성적이라는 것입니다. 열성적인 데에 너무 못합니다. 중국은 축구 굴기를 외치며 축구 수준을 올리려는 노력을 국가적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본선 진출은 2002 월드컵 한 번밖에 하지 못했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 역시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영국 데이터 분석 기업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카타르 월드컵에 후원한 기업 중 가장 많은 금액을 후원한 게 중국 기업들이었는데 중국 기업의 광고판들을 쉽게 볼 수 있었죠. 게다가 중국인 심판들도 월드컵에 갈 수 있었고 중국 매체에는 루사일 스타디움을 중국 기업이 건설한 사실과 중국이 판다 2마리를 카타르에 선물한 사실, 중국 전기차가 카타르에서 셔틀버스로 이용된 사실, 카타르 월드컵 응원 용품과 기념품의 70%가 중국에서 생산된 사실 등을 많이 내보내고 있다는데 이에 카타르 월드컵의 선수들 빼고는 다 갔다는 우픈 말이 등장했습니다. 도대체 중국은 인구도 14억 명이 넘고 돈도 많은데 왜 축구를 못할까요?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도 분분한데요. 중국 프로축구 선수의 몸값이 이미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해외 무대로 진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과 관계와 연주를 중요하게 여기는 내부 부패 때문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의견들이 많습니다. 현재 중국은 이런 성적 때문에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격차를 느끼고 있나 봅니다. 블룸버그는 중국 축구 팬들은 최고의 스포츠 이벤트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좌절을 느끼고 있다고 하며 차이나 데일리가 완전한 재편만이 중국 축구를 구할 수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용했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에는 한국과 일본이 16강전에서 탈락했어도 조별리그에서 일본이 독일과 스페인을 잡고 한국은 포르투갈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중국 팬들에게 두 팀과 중국 대표팀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일깨워줬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이어서 차이나 데일리는 그들의 승리는 행운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룬 놀라운 발전에서 비롯됐다. 주요 선수들이 유럽리그에서 뛰고 있고 두 나라 모두 경쟁력 있는 국가대표팀을 구성할 수 있는 강력한 선수풀을 가지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은 이웃나라를 따라잡고 카타르 월드컵에 진출하기 위해서 거액을 들여가면서 외국인 선수를 기화시켰지만 이들도 중국 대표팀에 동화되면서 효과가 없었다고 했죠.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칭찬받고 있을 때 중국의 감독과 선수들은 부패 및 부정행위 혐의로 조사받고 있고 이런 사실에 잠도 못 자겠다고 꽤나 크게 좌절했습니다. 2022년 11월 26일 피파 기술 연구 그룹 기자회견에서 과거 일본 축구 대표팀 감독이었던 알베르토 자케로니 전 감독이 이렇게 발언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아시아 최고의 팀들이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 축구와 달리 피지컬적인 움직임을 더 중시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은 가장 강력한 팀입니다. 같이 붙어있는 나라지만 중국은 제외되죠. 현재는 사실상 일본이 한국보다 강력한 팀이라는 발언들이 선수들이나 전 감독에게 들려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이런 사실과 발언을 거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허정무 전 감독은 일본 축구가 더 강하고 일본의 고등학교 팀만 수천 개인 것을 예로 들기도 하며 인터뷰에서 축구 수준을 높여야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더 강력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잘 봐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라는 작은 팁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제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